자, 지금부터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개척하고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던 위대한 정복군주 광개토대왕의 얽힌 장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토를 넓혀 편안하게 한 왕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불과 22살의 왕위에 올라 39년간 북방의 수건을 풀고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30분 동안 광개토대왕의 용맹과 지략, 그리고 그가 남긴 영원한 전설에 귀 기울여보세요. 서기 4세기 후반 고구려는 비록 강국이었으나 끊임없는 북방 민족과 남쪽 백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하며 고구려의 심장부를 공격했고 한때는 고구려의 고국원 왕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치욕적인 사건까지 겪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치욕을 갚고 다시 한번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천하의 중심국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염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란의 시대 고구려의 19대 왕인 고국 양왕의 아들로 담덕이 태어났습니다. 담덕 왕자의 탄생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밝은 별이 빛났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궁궐에는 위험 있는 기운이 감돌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려서부터 담덕 왕자는 또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함과 기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는 기술과 활 쏘는 솜씨가 뛰어나 부여의 시조 주몽의 재능을 연상케 했습니다. 특히 담덕은 단순한 무예뿐만 아니라 깊은 지략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된 담덕은 나라의 정세와 백성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렸습니다. 그는 백제의 압박과 북방 민족의 침략을 보며 나는 반드시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고 다시는 백성이 외세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느 날 고국 양왕이 담덕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장차 왕이 되어 무엇을 하고 싶으냐? 담덕 왕자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직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나라의 영토를 넓혀 평안하게 할 따름입니다. 담덕의 이 말은 훗날 그의 이름인 광개토에 그대로 담기게 되는 그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담덕 왕자는 고국 양왕의 총애와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기 391년 22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니 이분이 바로 역사의 길이 빛날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주변국들에게 고구려의 달라진 위상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영락은 오래도록 즐겁고 평안하다는 뜻으로 고구려가 이제 중국의 연호가 아닌 자신들만의 천하를 열었음을 선포하는 자주적인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즉위는 고구려에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젊고 용맹한 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쳤고 고구려는 대왕의 지휘 아래 거대한 군사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즉위하자마자 나라의 수건이었던 북방 문제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고구려 북쪽에는 거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수시로 국경을 넘어 고구려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서기 392년 광개토대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거란족 토벌에 나섰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매우 신속하고 강력한 기동력을 자랑하는 고구려 기병대를 이끌고 거란족의 본거지를 급습했습니다. 거란족은 고구려의 맹렬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광개토대왕은 수많은 거란족을 항복시키고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항복한 거란족 포로들을 노예로 삼는 대신 고구려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구려의 변방으로 이주시켜 경계 지역의 방위를 맡겼습니다. 이는 적을 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여 고구려의 국력을 강화시키는 광개토대왕만의 뛰어난 포용력과 지략을 보여주었습니다. 북방의 안정을 이룬 후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옛 발상지이자 주몽의 고향이었던 동부여를 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부여는 비록 약해졌으나 고구려와는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동부여 정벌에 나섰습니다. 동부여 군대는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동부여를 점령하고 그 땅을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주몽시대의 옛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고 부여 계통의 모든 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민족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 정복을 통해 고구려가 하늘의 뜻을 이은 유일한 천하 국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정복 사업은 북쪽으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숙신족과 동옥저 지역까지 진출하여 수많은 성과 부족을 복속시켰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정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재위기간 동안 64개의 성과 1400개의 촌락을 점령했습니다. 고구려의 영토는 서쪽으로는 요하를 넘어 북쪽으로는 흥한령 산맥에 이르렀으며 동쪽으로는 동해 바다를, 남쪽으로는 한강 유역까지 닿는 사상 최대의 영토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북방의 대업을 이룬 광개토대왕의 눈은 이제 숙적이었던 남쪽의 백제로 향했습니다. 백제는 과거 고국원 왕을 전사시키는 치욕을 안겨준 원수였으며 끊임없이 고구려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서기 396년 광개토대왕은 오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백제의 왕인 아신왕은 고구려군에 맞섰으나 광개토대왕의 기습적인 전술과 압도적인 군사력에 밀려 한성, 지금의 서울이 포위당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아신왕은 광개토대왕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아신왕은 영원히 고구려의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하고 노객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한강 이북의 땅을 고구려 영토로 편입시킨 후 백제의 왕자 등을 볼모로 잡아 개선했습니다. 이 정벌은 고구려의 옛 치욕을 완전히 씻어낸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위엄은 이웃 나라였던 신라에까지 미쳤습니다. 당시 신라는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침략하는 왜구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구는 신라의 수도 금성, 지금의 경주 근처까지 침략하여 신라를 멸망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신라의 뇌물 마릿가는 광개토대왕에게 사신을 보내 간절히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동맹국임을 인지하고 서기 400년 5만 명의 보병과 기병을 신라 구원에 파견했습니다. 고구려의 5만 대군은 신속하게 신라에 도착하여 왜구를 격퇴했습니다. 특히 고구려군은 왜구를 추격하여 가야 지역까지 남아있고 왜구의 거점까지 섬멸하여 동남쪽 해안가의 평화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원정은 고구려가 단순한 군사 대국을 넘어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는 천하의 중심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정복 전쟁을 쉬지 않았으나 그의 목표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땅에 고구려의 문물과 법도를 전파했고 각 지역의 부족장들을 고구려의 신하로 삼아 평화로운 통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정복 전쟁 후에도 백성들을 위해 농사를 장려하고 수리시설을 개선하는 등 내치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고구려 백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때 비로소 나라가 영원히 번성할 수 있음을 알았던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영락 22년 서기 412년에 불과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그는 재위 22년 동안 고구려를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으며 그가 이룩한 영토는 후대 왕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업적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승하하자 고구려인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묘호를 국강상 광개토 경평한 호태왕이라 했습니다. 나라의 강산 위에 영토를 넓혀 평안하게 다스린 위대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은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을 세상에 영원히 알리기 위해 거대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광개토대왕 능비입니다. 높이가 6.34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비석에는 광개토대왕의 탄생부터 즉위, 그리고 북방과 남방을 아우르는 정복 전쟁의 위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석은 고구려가 스스로 하늘의 중심국임을 천명하고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했음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산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전설은 우리 민족에게 세 가지 핵심적인 정신을 남겼습니다. 첫째, 불굴의 개척 정신입니다. 광개토대왕은 22살의 왕위에 올라 평생을 말 위에서 보냈으며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취적인 기상을 잃지 않고 미래를 열어나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자주와 긍지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독자적인 연호 영락을 사용하여 고구려의 자주적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긍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셋째, 포용의 지혜입니다. 그는 정복한 민족을 노예로 삼지 않고 고구려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강대국은 힘과 포용력을 겸비해야 하며 화합을 통해 국력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통치 철학입니다. 고구려의 태양이자 우리 민족의 영원한 영웅, 광개토대왕.
그의 위대한 기상과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 우리의 삶과 역사를 더욱 드넓게 개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